여기 계획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져서 고민에 휩싸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건설 현장은 이미 목표를 넘어섰다는 말에 한국 건설 현장을 몰래 찾아갔다가 엄청나게 놀라고 말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인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앙투안 르클레르 세계적인 프랑스 고속철도 회사 SNCF 인터내셔널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파리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제다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이건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닌 사우디 왕실의 야심찬 비전이자 국가 변혁의 상징이었습니다. 파리의 사무실을 정리하며 자부심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200년 역사의 프랑스 철도 기술력을 보여줄 완벽한 무대였으니까요.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40도가 넘는 온도에 숨이 턱 막혔지만 이 정도 열기쯤이야 프랑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회의에서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600km 구간을 여러 나라 기업들이 분담하는 방식이었죠. 우리 회사와 한국 기업이 가장 중요한 구간을 맡았고 그 외의 구간을 여러 나라들이 각각 섹션을 담당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고속철도에서요? 회의가 끝난 후 부책임자인 피에르에게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국은 철도 기술에 있어 후발주자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고속철도의 종주국이니까요. TGV를 만든 나라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다음 날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광활한 사막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황금빛 모래 위에 최첨단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본사에서 보내온 최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30명의 프랑스 엔지니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 최고의 철도를 이곳에 건설할 겁니다. 첫 현장 미팅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죠.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기초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막은 우리에게 본격적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모래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했지만 실제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폭풍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현지 기상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각오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일정이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였죠. 폭풍이 지나간 후 장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밀한 센서들은 미세한 모래 입자로 가득 찼고 전자장비 대부분이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첨단 측량 장비가 정확한 수치를 읽지 못했고 자동 제어 시스템은 아예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차였습니다. 낮에는 50도를 웃도는 열기가 장비를 과열시켰고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결로 현상이 발생했어요. 우리의 장비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2주 차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2명의 엔지니어가 건강 문제로 프랑스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회의는 문제 보고와 지연 상황 설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본사에서는 매일 진행 상황을 물어왔고 대답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계획의 20%도 완료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그때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이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알파이자리라는 고위 관리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공정률을 묻더니 다음 방문 때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구간은 이미 계획의 40%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호기심과 조바심이 동시에 밀려왔고 한국팀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한국팀의 구간을 비밀리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 요청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년 역사의 프랑스 철도 기술이 50년 역사의 한국에게 도움을 청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이른 아침 렌트카를 몰고 한국팀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그들의 작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놀랍게도 전날 모래폭풍이 있었음에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질서정연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자재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 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자 장비들의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기계에는 특수한 보호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고 센서 부분은 이중 필터로 보호되고 있었어요. 현장을 더 둘러보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남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프랑스 팀의 르클레르 매니저님이신가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한국팀의 총괄 매니저 김도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방문 목적을 눈치챈 듯 했지만 예상과 달리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사 현장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도현 씨의 안내로 시작된 투어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듈식 공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요 구조물을 통제된 환경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극한의 사막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상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 모래폭풍을 최대 12시간 전에 예측해 작업 일정을 자동으로 조정했어요. 그래서 폭풍이 오기 전에 장비를 보호하고 실내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하셨습니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현 씨는 웃으며 서울 지하철 건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과 강,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을 건설하며 수많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사막은 새로운 환경이지만 문제 해결 접근법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의 사무실에 걸린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후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한국팀의 현장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접근법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팀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상대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피에르는 얼굴을 붉히며 프랑스의 자존심을 운운했고 기술 책임자 마르셀은 우리 방식이 검증된 방식이라며 맞섰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GV를 만든 나라가 왜 후발주자에게 배워야 합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자존심의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뒤처지고 있었고 지금 방식대로라면 프로젝트 실패는 불가피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실용성입니다. 마침내 팀은 한국식 접근법을 일부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장비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본사를 설득하는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파리와의 화상회의에서 CEO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르클레르, 당신이 프랑스 기술의 우수성을 의심한다는 건가요?
3시간의 경론 끝에 겨우 본사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 이 접근법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 씨에게 연락해 공식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놀라워하면서도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팀의 엔지니어 3명이 우리 현장을 방문했고 장비 보호 시스템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강한 모래폭풍이 불었지만 개선된 장비들은 보호 장치 덕분에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피에르를 포함한 회의적이던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 우리는 모듈식 공법을 도입했고 작업 효율은 70%나 향상되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팀원들은 한국 방식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정밀함과 한국의 실용성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 씨가 한국 캠프의 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 초대였지만 이것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캠프에 도착하자 식당의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작업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현 씨가 자리로 안내하자 테이블 위에 여러 작은 그릇들이 놓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밥과 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찬들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식단의 비결입니다. 균형과 다양성이죠. 김치, 나물, 생선, 고기 등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호기심에 한 입 먹어보니 입안에 풍미가 가득 퍼졌어요. 매콤함, 짭짤함, 상큼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식단이 작업 효율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건강과 활력의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식단은 영양 균형을 중시하며 특히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발효 음식인 김치는 면역력을 높이고 다양한 채소는 비타민을 공급해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식사 후 주방을 둘러보며 더 놀랐습니다. 식재료 관리 시스템이 철저했고 메뉴는 작업 일정과 날씨에 맞춰 계획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운 날에는 수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체력 소모가 많은 작업 날에는 단백질이 강화된 메뉴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우리 캠프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식당은 어땠습니까? 프랑스식 코스 요리에 중점을 둔 메뉴는 맛있었지만 사막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합했을까요? 많은 직원들이 소화불량과 탈수 증상을 호소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식당 책임자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식 식단의 장점을 설명하고 우리 식당에도 이러한 원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건강과 생산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2주 후 우리 식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맛과 한국식 균형을 결합한 새로운 메뉴가 제공되었어요. 작업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소화 문제가 줄었고 오후 작업 시간에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탈수 증상으로 인한 의무실 방문이 60%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식단 변화가 가져온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이 개선되면서 작업 효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접근법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팀의 전체론적 접근 방식이 다시 한번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프랑스 통합 작업팀을 공식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색함이 있었지만
공동의 목표 앞에서 그런 장벽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 교류 워크숍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팀워크 문화에 대해 배웠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프랑스의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웠어요. 이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와 정확성 우선 문화의 장단점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도현 씨의 이 말은 우리 협력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프랑스의 정밀한 설계와 한국의 현장 적응력이 결합되자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이를 하이브리드 공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혁신이 그렇듯 예상치 못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30km 구간에서 지질 문제가 발견되었고 기존 설계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양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지질학자 마르셀은 정밀한 지층 분석 데이터를 제공했고 한국 엔지니어는 유사한 조건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집중 논의 끝에 혁신적인 해결책이 탄생했어요. 지층을 우회하는 대신 특수 공법으로 보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해결책은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사우디 담당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기술을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팀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구간을 담당하던 이탈리아, 독일 팀들도 우리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우리 현장은 국제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현지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개발한 실무 중심 훈련 방식과 프랑스의 체계적인 이론 교육이 결합되어 사우디 현지 인력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도현 씨와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 일주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프랑스 와인을, 때로는 한국 소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통합팀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계획보다 2달 앞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는 중간 점검을 위한 방문 일정을 잡았고 모든 팀이 긴장감 속에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성과를 인정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현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방문 당일 사우디 왕 살만 빈 압두라지즈와 고위 관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도현 씨가 공동으로 브리핑을 진행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들을 설명했습니다. 왕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후 현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모래폭풍 대응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폭풍을 예측하고 장비들이 자동으로 보호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은 모든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기술은 어디서 개발된 것입니까? 고위 관리자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도현 씨는 겸손하게 한국의 서울 지하철 건설 경험과 프랑스의 정밀 기술이 결합된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시너지를 강조했죠.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이미 완성된 10km 테스트 구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시험 열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왕과 고위 관리들은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막의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최대 시속 300km에 도달했을 때 모든 승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안정적인 승차감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 상황에서의 대응 시연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폭풍을 미리 감지하고 열차는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기술은
프랑스의 고급 센서 기술과 한국의 환경 적응 시스템이 결합된 결정체였습니다. 테스트 구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왕실 일행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고위 관리는 특별히 도현 씨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군요. 네옴시티 같은 미래 도시 프로젝트에도 우리의 협력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수백조 규모의 추가 사업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다른 구간을 담당하던 회사들의 관계자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페인 팀 매니저들은 회의가 끝난 후 우리에게 다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우디 일행이 떠난 후 저와 도현 씨는 조용히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아직 3년이나 남았지만 이미 우리는 중대한 성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르클레르 씨,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문화적 융합의 승리였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만나 더 강력한 새로운 방식을 탄생시킨 것이죠. 사우디 왕실의 방문 이후 우리 프로젝트는 전 세계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전문지들은 앞다투어 우리의 혁신적인 방법론을 소개했고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견학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완공까지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가 이룬 성과는 이미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의 효율성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현 씨는 인력 관리에서도 독특한 접근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작업자들을 소규모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 명확한 목표와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작업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작업자를 단순한 실행자가 아닌 문제 해결자로 봅니다. 도현 씨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한국식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사적으로 이러한 혁신적 방법론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팀의 방식을 제안했을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는 다른 사우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공사에서 한국팀이 맡은 구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들도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건설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그 효과는 명백했습니다. 프로젝트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성과였어요. 사우디 정부는 추가 보너스를 약속했고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 씨와 함께 사막의 일몰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한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그들의 문제 해결 접근법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혁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기술만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개방성, 다양한 관점의 존중,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의지가 진정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직 프로젝트는 절반도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사막 위에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용적 혁신과 프랑스의 정밀 기술이 만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있었고 세계는 그 성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마지막 방문에서 이 프로젝트를 동서양의 기술이 만나 이루어낸 현대의 기적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이루어낸 인류의 위대한 성취였으니까요.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서 우리는 기술의 한계를 넘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앙투안 르클레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들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빛을 발했던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건설을 통해 쌓은 경험이 사우디 사막에서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는 어디서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이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우리의 미래가 밝은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